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누구나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기에 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꼭 제 속마음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곳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면 갑자기 아빠가 집에 오지 않을까, 또 몹쓸 짓을 당하지 않을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엄마까지 모두 다 죽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불안을 떨며 살았습니다. 최대한 엄마에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더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생리예정일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말을 해야 하나 엄마에게 말을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 시간은 많이 지나버렸고 결국 배도 조금 나오고 입덧을 하면서 제가 아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은 물론이고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아빠의 몹쓸 짓까지 엄마가 모두 다 알게 되면서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저와 엄마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무작정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혼 후 2달 정도는 엄마 일자리도 구하면서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엄마는 공장의 2교대 생산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야간에 공장으로 출근을 하시면 혼자 집에 있어야 했고 그때마다 지난날에 아빠가 준 상처로 밤새 무서움에 떨다가 한숨도 못 자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지만 20대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생산직 교대 근무를 하는 엄마에게 차마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분이 있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변에 남자들만 가까이 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였기에 저에게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집 근처에서 엄마가 남자와 둘이 있는 것을 몇 번 보았기에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만나시는 분이 좋은 사람이라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소개받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낯선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엄마의 간곡한 부탁이었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와 1번, 2번, 3번 등등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가까워졌고 엄마는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아빠는 전처와 사별을 하셨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2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계셨습니다. 재혼을 하신 후에 집을 합쳤는데 갑자기 남자 3명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엄마 혼자서 교대 근무를 하시며 고생을 하시다가 교대 근무도 안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대충 제가 겪은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저를 조심히 대해주었고 툴툴거리고 떽떽거리는 저를 항상 귀엽게 받아주었습니다. 큰 오빠가 군대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툴툴거리면서 같이 부대 앞까지 갔지만 작은 오빠가 군대 입대할 때는 안고 펑펑 울 만큼 새아빠와 오빠들이랑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가끔씩 외식도 하고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늘이 져 있고 말수가 없었던 제가 자주 웃으며 쉬지 않고 수다를 떨 만큼 많이 변하고 밝아졌습니다. 힘든 시간과 상처가 많았던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큰 오빠에게 엄마와 새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처의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원체 거북이 운전과 양보 운전이 습관이 되신 새아빠라서 크게 다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큰 오빠가 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10분도 안 지나서 작은 오빠에게 2분 다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 차를 타고 엄마와 새아빠가 있는 병원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였지만 이미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오빠는 저희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이미 2분 다 의식이 없어서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남매는 병원 응급실에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20대 중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어른이었지만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서 허전함과 외로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펑펑 울며 힘들어하는 작은 오빠와 달리 큰 오빠는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고 화장 및 납골당도 알아보았습니다. 큰 오빠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지금 생각해도 막막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오빠들과 집에 모여서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새아빠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 일기장 안에는 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이야기가 다 적혀 있었고 오빠들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었고 읽을 때마다 펑펑 울었습니다. 새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새아빠에게 나는 진짜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울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출퇴근이 멀어지고 힘들어졌지만 부모님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빠들도 전부 다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회사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같이 캠핑도 다니고 영화도 보면서 세상 그 어느 남매보다 끈끈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큰 오빠는 좋은 새언니를 만나서 장가를 가서 예쁜 조카를 낳았고 작은 오빠는 해외로 발령이 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제 결혼식의 부모님 자리에는 큰 오빠와 새언니가 앉아 있었고 신부 입장할 때는 작은 오빠가 같이 가주겠다며 미국에서 10시간을 넘게 날아서 와줬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울었는지 사진에 보면 눈이 퉁퉁 부은 사진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던 집은 현재 제가 신혼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자식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새아빠가 일구어 놓은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그 재산 중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신혼집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에게 재산은 안 나눠주고 싶을 만도 한데 집은 결혼하는 저에게 선물로 주었고 집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아빠의 재산은 오빠 둘이서 나눠 가지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지만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오빠들에게 잔소리만 한가득 듣고 혼났습니다. 저에게 이런 과분한 사랑을 준 새아빠와 오빠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